자, 3번 문제 보시죠. 안쪽 지름 RI, 바깥쪽 지름 R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쪽 지름 RI, 바깥쪽 지름 RO인 이번에 도체구라고 합니다. 도체구. 도체구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비어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RO 빼기 RI만큼의 두께를 갖는 그런 도체구인 겁니다. 이 도체구 껍질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총전하량 Q가 대전되었대요. 자, 대전된 총전하량 Q는 도체구 껍질 위에 어떻게 분포되는가 대략적인 그림과 함께 간단히 설명하시오라고 써있죠. 자,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도체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는데 도체는 정전기장 상태에서 정전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전하량 Q를 대전시키고 그러니까 총 전하량 Q에 해당하는 전하를 이 도체에다가 적셔서 그 전하들끼리 막 이제 서로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서로 다 분포가 다 되고 나서 자기 자리를 이제 안정되게 잡고 나서는 각 전하들이 다 위치가 고정된 상태. 그거를 우리가 정전개라고 그랬는데 정전개 상태에서는 도체 내부에 전개가 0입니다. 그리고 도체 내부의 전개가 0이려면은 사실은 그거 같은 얘기인데 도체 내부에 전하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내부가 아니라 그러면은 전하는 다 어디냐? 표면에 있는데 전하는 모두 표면에 있는 건데 지금 내부 표면과 여기 내부 표면과 여기 외부 표면이 있어요. 내부 표면과 외부 표면 어디에 전하가 있을 것이냐 그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내부 표면에 조금이라도 전하가 있으면은 우리 또 가우스 법칙을 써가지고 이 도체 내부를 관통하는 가우스 공면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전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도체 내부의 전개가 0이라는 조건이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가우스 이 공면상의 전속에서의 그 전개가 그 내부의 총전하량이랑 같은데 내부의 총전하량이 0이 아니면 전개가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하는 모두 표면 중에서도 외부 표면에만 분포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은 지금 그리고 이 내부 공간에는 별도의 전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내부 공간에 전하가 또 있다면은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내부에는 전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내부의 표면에도 전하가 별도로 대전되면 안 되는 상황이고 모든 전하는 외부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그리면은 이 껍질을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리면은 되게 못 그렸습니다만 뭐 이 정도로 그려줬으면 제가 다 정답 인정해 줬을 거예요. 외부 표면에만 있다. 그리고 말로 설명을 해주면 확실하겠죠? 그리고 전하가 사실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 버스 탄 승객들이 서로 다 어느 정도 공간 괜히 사람 3명이 아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모여 앉을 리가 없잖아요. 다 떨어져서 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하들도 서로 다 밀어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 제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도체 내부에 전개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유랑 같은데 도체 내부에 전개가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체 이 내부에 전하가 있어가지고 이 내부 표면에 전하가 있어서 전개가 생겼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개가 뭐 이렇게 미는 거라든지 당기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전개로 인해서 도체는 그러니까 전하들이 도체 내부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도체라는 게 자유 전하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그리고 전개가 있다면은 그 전개에 힘을 받아서 전하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가 움직이면은 언제까지 움직이겠어요? 힘을 더 안 받을 때까지 움직이겠죠? 힘을 더 안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도체 내부의 전개가 없어질 때까지 전하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전개 상태에서는 도체 내부의 전개는 다 없는 상황이다. 도체 내부의 전개가 있으면은 전하들이 움직여서
정전개 상태가 아닌 거고요. 전하들이 언제까지 움직이느냐? 도체 내부의 전개가 없어질 때까지 움직여서 정전개 상태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체 껍질에 전하를 대전시켜도 그 전하들은 전부 이렇게 외부 표면에만 골고루 분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B번 문제 보시죠.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요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그런 구면 공간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고려를 할 때라는 얘기인 거나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가우스 법칙을 쓰는 거를 이제 전제로 깔고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요 면 위에 있는 이 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기적으로 성질이 뭔가 비슷할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가 R일 때 이 R이 Ri보다 작을 때, Ri와 R0 사이일 때, 그리고 R0가 아니라 R5였죠. Rin, out인 얘기였어요. R5보다 작을 때, 그리고 R5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각각의 전기장 E의 크기 및 방향을 구하시오. 얘가 B번 문제입니다. 방금 전 봤던 2번 문제랑 좀 비슷한데요. 일단 R이 Ri보다 작을 때 전개 뭐라고 그랬어요? R이 Ri보다 작을 때 여기 내부에 전하 없죠? 그러니까 가우스 법칙 쓰면은 우변의 그 총전하량이 0이기 때문에 그냥 E가 0입니다. 그 다음에 R이 Ri보다는 크지만 R5보다는 작은 경우, 이 경우는 도체 내부잖아요. 도체 내부니까 또 역시나 같은 이유로 지금 전개가 같은 이유가 아니라 그 A에서 설명드린 이유로 전개가 또 0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R이 R5보다 크거나 같은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냥 여기 이렇게 이 전체 도체 구를 되게 못 그렸네요. 전체 도체 구를 감싸는 큰 구를 생각할 때 이 큰 구 내부의 총전하량 Q는 그냥 Q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속 2닷 dA 요 상태가 이퀄 그냥 엡실론 제로분의 Q라고 쓰면 되는데 얘가 뭐죠? 구 자체, 이 내부 구가 이 가우스 곡면이랑 이 내부 도체 구랑 서로 굴려도 중심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지구본 돌리듯이 돌려도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죠? 대칭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칭이니까 전개의 크기가 상수고 걔를 바깥으로 꺼내고 그러면은 요거는 그리고 이 전개의 방향들도 대칭이니까 전부 법선 방향 성분밖에 없으니까 내적은 해봤자 코사인 1 곱하는 거고 크기는 상수니까 꺼내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거는 결국 그 가우스 곡면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전개의 크기 2 곱하기 가우스 곡면의 넓이 4파이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퀄 엡실론 제로분의 q 그러면은 전개의 세기는 4파이 r 제곱 엡실론 제로분의 q 전개의 방향은 무슨 방향? r 방향 9의 바깥 법선 방향 그 반지름 방향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번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C번도 있습니다. C번은 이제 전위 V의 크기를 구하래요. 전위 V. 그냥 그 전위 차가 아니라 전위라고만 쓰면은 그 경우는 이제 무한대에서부터 그러니까 멀리 무한대에서부터 전하를 여기까지 끌어왔다. 지금 전개는 결국 어떻게 나가는 상황이에요? 총전하량 Q가 이제 양의 전하라는 전제하에 전개 그 전기장 선들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특정 전하를 바깥으로 밀려오는 걸 거슬러 가지고는 쭉 이렇게 당겨온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의 무한히 멀리 있는 지점과 그때는 전개가 0이겠죠. 무한히 멀리 있는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전하를 이렇게 들고 왔을 때의 그때의 전위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 전개가 있어야 전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 있어야 중력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전개 V에 대한 식을 써볼까요? 전개 V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제 시점, 종점,
다음에 E 닷 dl 이렇게 쓸 수 있고요. L이라는 경로에 따라서 지금 적분을 해오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시점은 지금 어디냐면은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이고요. 그러니까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게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무한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종점은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가 r이라는 상황이고요. 이 E는 지금 얘는 아까 계산을 했죠. 요렇게 돼요. 근데 요렇게 되는 건 언제? R이 R5보다 큰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E.dl 얘를 다시 써주면요. 마이너스 무한대 부터 R까지 그 다음에 4파이 R 제곱 엡실론 제로 분의 Q 그 다음에 닷 dl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방향이 지금 AR 방향이죠. 근데 우리는 V라는 전위, 그러니까 전하를 이동시키는 위치 에너지 만들 때 어떤 경로로 왔든 간에 여기까지, 잠깐만요.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왔든 간에 이렇게 왔든 이렇게 왔든 여기까지 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무한히 먼 데서 여기까지 어떻게? 그냥 제일 짧은 그냥 요 구면에 수직하는 그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들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한 경로인 벡터는 결국은 요 구면에 요 안쪽으로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근데 전개 벡터는 요 정확히 동일한 방향인데 부호가 반대가 되는 벡터였어요. 그러니까 걔네 둘을 내적하면 코사인 파이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보니까 요 마이너스 1 붙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또 붙어 있죠? 애초에 여기 마이너스를 붙였던 것 자체가 요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에서 애초에 요 마이너스가 방금 설명드린 이유로 붙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또 쓸 필요는 없고 여기 애초에 요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제는 적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적분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 dl 자체를 아까 r 방향으로만 경로를 이동했다는 얘기니까 여기 dl을 이거를 이제 dr이라고 써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r 방향으로만 지금 그 선 적분의 미소선 방향 성분이 r 방향으로만 있기 때문에 dr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r이 r5보다 큰 상황에서는 여기 지금 어디까지만 적분을 해주면 돼요. 여기가 도체 껍질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까지가 R5인데 R5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R5인데 여기까지는 안 왔고 그냥 여기 R인 지점까지 큰 R5보다 더 큰 반지름 R까지만 무한히 먼 데서 전하를 이렇게 쭉 들고 왔대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정말 적분을 V 어디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한대서부터 R까지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4파이 R 제곱 Q는 적분항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 아예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제로 Q 얘네들은 상수들이니까 얘네들은 적분항 바깥으로 꺼내주고요. 아까 우리 선적분 경로가 DR이 됐는데 그 DR에 지금 영향을 받는 이렇게 쭉 선적분의 미소선 성분이 R의 위치에 따라서 바뀌어 오고 있는데 그 R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 함수는 R제곱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걔는 근데 적분항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제곱분의 1 dr이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그리고 제가 여기에 R과 지금 적분항 내의 함수의 기호로서의 R이 조금 겹치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요 내부의 R은 R에 해당하는 그리스 알파벳인 로우로 제가 대체를 해서 여기 특정 위치 요 지점인 R이 특정 위치로 가정한 요 R과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상황에서 로우 제곱분의 1을 적분한 것이 뭔지 알고 싶죠? 얘를 적분하려면은 얘의 적분 함수를 계산하려면은 뭘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지를 생각하면 그 적분을 유출을 해낼 수가 있는데 로분의 1을
미분할 경우에, 로에 대해서 미분할 경우에 얘는 로우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를 로우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로우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남게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로우 제곱 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로우 분의 1을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로우 제곱 분의 1이면은 로우 제곱 분의 1을 적분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우 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적분항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 로우 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우리는 이게 정적분이니까 무한대와 r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파이 엡실론 제로 q라는 상수는 그대로 써주고요. 얘를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제로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우에다가 r 대입한 거는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무한대분의 1은 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상쇄가 없어졌어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r분의 1 남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앞에 마이너스 두 개 플러스 돼서 이퀄 4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시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위 v가 r이 r5보다 클 경우에는 r에 반비례한다. 전개 아까 2는 r 제곱에 반비례했었죠. 근데 전위 r은 그냥 r의 1승에 반비례한다. 이런 상황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이 r5보다 작아지고 대신 ri보다 큰 그런 상황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R5보다 큰 바깥에서는 전개가 있어요. 여기서는 전개가 있고요. 이 내부는 전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전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개가 0이 되는 순간은 적분해봤자 0이니까 따질 게 없어요. 그러면 전개가 0이 아닌 상황까지 적분을 하면 R이라는 지점이 R5보다 안까지 있으니까 R까지 적분하면 R5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R5에서 R까지 좀 더 적분을 하는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개가 0이니까 그 부분은 적분할 필요가 없어서 결국 우리의 전위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q 그 다음에 인테그랄 무한대부터 어디까지만? R5까지만 적분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적분항 내의 함수는 여전히 로우 제곱분의 1 d로우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아까 계산했었잖아요. 여기 r 대신에 뭐만 대입하면 돼요? R5만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q 그 다음에 R5 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R이 Ri 안에 있을 때에도 위의 상황이랑 사실 달라질 게 없죠. 도체 내부든 아니면 그 도체 껍질의 내부 공간까지 속으로 들어오든 간에 그 도체 내부와 내부 껍질 공간 모두 전위가 0이니까 그 전위가 0인 지점 이후로 전하를 이동하는 데는 전혀 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전위도 이 위의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4파이 엡실론 제로 R0 분의 Q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제가 DE까지만 있었죠? 네. 3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D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등 전위면들을 아래에 그리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전위면이라는 거 전위가 같은 면을 그리라 이거였죠? 전위가 같은 면들은 이제 이 구 바깥에 존재를 합니다. 그죠? 등고선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등전위면이 이 바깥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V가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중심점으로부터 이제 R5가 바깥 반지름일 때 이 바깥 반지름 바깥에 있는 곳에서의 전위는 4파이 엡실론 제로 Q 그 다음에 R분의 1에 R에 반비례한다. 즉 R분의 1에 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바깥 위치에 R이라는 게 만약에 여기까지가 R1이다, 여기까지가 R2다, R3다, R4다 등등 이런 곳에 따라서 이제 전위가 점점 줄어들겠죠. R이 커질수록 전위가 줄어들어요. 근데 줄어드는 게 어떻다? R분의 1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점점 더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좀 더 빨리 줄어들겠죠? 좀 더 빨리 줄어듭니다. 빨리 줄어들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의 차이랑 가까울수록 빨리 줄어드니까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보다 짧지만 그 두 점 사이의 전이차는 요 두 점 사이의 전이차랑 요 두 점 사이의 전이차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리 차이가 점점 더 많이 나야 같은 차이만큼 같은 전이가 차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등고선처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 R분의 1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산이 멀면 멀어질수록 완만해지는 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등고선. 이렇게 완만해지는 산을 등고선으로 그리면 어떤 모양이겠어요? 여기서는 선들의 거리가 촘촘하고 가까운 데서는 점점 멀어질수록 선들 간의 거리가 조금씩 더 벌어져 가는. 자, 그림 되게 동그라미를 못 그리고 있습니다만 뭐 약간 더 멀게 잡고 너무 못 그렸다. 좀 더 멀리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대략 이런 정도로 좀 더 멀리 이런 더 멀리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등고선과 비슷한 등전위면이 되는 거죠. 자, 이게 D번 문제고요. 마지막 2번입니다. 전 위로부터 전개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2는 이제 요게 뭐였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했었죠. 그레이디언트 V. 이 식을 이용하여 C에서 제시한 V로부터 도출되는 E가 B에서 제시한 것과 같음을 보이시오. 자, 일단 R이 이제 그러니까 중심점으로부터 거리가 R5보다 큰 R에서의 전위 V는 4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Q 이렇게 됐었는데요. 제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이 그레이디언트라는 거는 어떤 V라는 거는 XYZ 직각좌표계 기준으로는 X의 편미분, Y의 편미분, V의 Y에 대한 편미분, 그 다음에 V의 Z에 대한 편미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상황은 직각좌표계가 아니라 구좌표계가 됩니다. 그래서 구좌표계인 경우에는 반지름 성분 R, 그 다음에 경도 성분 세타, 위도 성분 phi. 우리 교재에서는 경도가 phi고 위도 성분이 세타일 텐데 얘네 세 개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직각좌표계만큼 바로 이런 식으로 편미분이 되는 게 아니라 phi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려면 식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얘네들에 대한 편미분은 성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 V라는 함수는 그냥 오직 반지름 성분 R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phi랑 세타에 대해서는 편미분을 해봤자 이 변수들 자체가 요 함수에 없으니까 그냥 상수 취급해서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좌표계의 상황에서 V를 이 그레이디언트 편미분, 각 성분에 대한 편미분을 계산하면은 로 V, 지금 로 R, 그 다음에 나머지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R에 대한 편미분은 그냥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세타와 phi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게 좀 복잡한데 R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건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교재 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즉 뭐 하면 돼요? 이제 V를 R에 대해 편미분한 것이 얘가 뭐다? 마이너스 부호까지 붙여야 되네요. 마이너스 부호 붙인 게 얘가 전개 2예요. 여기 그리고 V에서 이 그레이디언트를 함으로써 벡터가 됩니다. 왜냐? 요건 R방향 성분, AR 방향 성분이 크기가 이 정도, 세타, phi, A, 세타 방향 성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건데 얘네는 각각 0이니까 그냥 R방향 성분만 우리가 있다는 의미로 이 R방향 단위 벡터를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얘를 R에 대해서
편미분. 근데 그냥 R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 얘기죠. 근데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지금 4파이 엡실론 제로는 그 다음에 Q는 상수니까 그대로 써주고 R분의 1을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R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R제곱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얘가 전개 벡터예요. 얘가 우리 B에서 계산됐던 전개 벡터랑 같은지 확인해 볼까요? B에서 계산됐던 거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Q 그 다음에 R 제곱 그 다음에 AR 방향성분 맞죠? 정확히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R이 R5보다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그땐 전개 벡터가 그냥 4파이 엡실론 전개 벡터 전개 값이 전개 함수가 4파이 엡실론 제로 R5분의 Q였죠? 근데 얘네는 전부 상수예요. 근데 이 상수를 R에 대해서 여기 미분하면은 상수를 미분하면 0이죠? 그래서 얘는 라운드 V 라운드 소문자 R은 그냥 전부 상수니까 0 이퀄 전개 벡터가 되는 거죠. 전개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에서 제시했던 B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전개와 모든 위치에서 R이 R5보다 작은 경우 R이 R5보다 큰 경우 모든 위치에서 다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번 문제였어요.